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될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소액 1억에서 2억의 최고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50대 노후 대비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자, 오늘 그와 관련된 영상 7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기억나시나요? 바로 둔촌주공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 관련 내용이었죠. 자,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최악의 사례가 2022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둔촌주공의 공사 중단 원인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 당시에 둔촌주공 일반 분양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허가가 났다? 2,978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조합의 요구 3,5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자, 물론 조합이 원했던 3,500만 원 한참 못 미치지만 조합은 당시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통보받은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추진하다가 비대위에 의해서 조합 집행부가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9일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21년 5월에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사 중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서 사업 지연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감재 같은 것들이죠. 자, 이 마감재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사업 단계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네. 결국에는 시공단이 현 조합과 일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시 왔다 갔다 했던 공문을 보면 진짜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공단이 공사 중단을 선언하니까 조합에서 어떤 일을 했다? 다른 시공사를 찾아 나섰는데 세상에 그 대규모 사업장에 공사 진행한 지도 수년이 지낸 사업을 누가 떠맡겠습니까? 당연히 안 맡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합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상가 이슈까지 덮치면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아예 공사 중단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재개를 시키려고 알아봤더니 자꾸 상가 이슈가 걸려지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또 아파트 조합에서 상가 쪽지 분자를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더라. 아니, 도대체 지금 조합 집행부 주체가 누구야? 여기에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거 둔촌주공 상가에 쪽지분 투자한 사람들이 일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8일 조합장이 사퇴를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갔으니까 사퇴는 당연한 건데, 원래 이런 식으로 조합 집행부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한 1년 정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로 추진이 됩니다. 자, 8월 12일 날 공사 중단 118일 만에 시공단과의 합의에 이르면서 11월 달에 공사가 재개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거보다 더 빠른 10월 17일 날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상화 추진을 위한 비대위의 대응이 빨랐고요. 여기에 강동구청의 중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4개월만 늦었어도 레고랜드 사태로 둔촌주공 사업장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상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 시공단은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걸었어요. 바로 1조 1,385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거죠. 자, 추가 공사비 1,630억 원,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3,644억 원, 물가 상승분 3,617억 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1,125억 원, 공사 중단과 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456억 원,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396억 원을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조합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이제 총회를 거쳐서 이제 조합원들 허락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받아들였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시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재개시키고 한국부동산은 검증 결과를 양측에서 수용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자,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공사비 검증이 들어가게 되면 양측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상 못한 복병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요청을 받았는데, 야, 대부분 사업 지원에 관한 손실이네. 야, 이건 우리 검증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공사비를 검증하는 프로세스야. 그래서 추가 공사비 1630억 원만 우리가 검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검사해봤더니 1253억만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77억 원 감액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9천억 원이 넘는 대다수의 금액은 어떻게 검증할까요? 이때 둔촌주공에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의 용역을 발주합니다. 자, 여기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용역을 주면서 나머지 금액 9,752억 원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웠습니다. 9,752억 원 중에서 4,719억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거죠. 무려 마이너스 40% 절반 가까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발표가 난 겁니다. 자,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물가상승분 3,617억 원에 대해서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은 이 중에서 2,075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근거로 법무법인 동인의 법률 자문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자, 까봤더니 조합과 사업단은 하도급 업체 등 협력사에 대해서만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 이번에 공사비 중에 청구된 걸 봤더니 사업단의 직접 공사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네. 그건 당연히 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추가를 한 겁니다. 또한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청구도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려 3,644억 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56억 원 감액해야 되고, 특히 공사 중단 전 기발생 공사 손실 청구금액 506억 원은 15억 원으로 조정돼야 된다. 400억 이상이 과도하게 청구됐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당 현장은 공사 연장 기간이 당초 대비 10.5개월 측정되었는데, 이는 공사 중단 기간인 6개월을 포함해서 산정된 것으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신청과 공사 연장 금액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중복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될 것으로 봐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중복해서 청구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둔촌주공조합은 이것으로 시공단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둔촌주공조합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받은 결과잖아요.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검증 결과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업단이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죠.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제 협상이 어려워지면은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용역 결과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이것은 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 안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둔촌주공 제외하고 다른 정비 사업장에서는요, 과연 법대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에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법과 현실이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사비 증액 분쟁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4,000명이 넘는 일반 분양 당첨자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조마조마해야 될까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추가 분담금이 줄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거. 왜? 이미 그 공사비 1조 넘는 공사비, 추가 공사비를 감안한 비례율과 최종 분담금을 산출해서 머릿속에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파행까지 갈 확률은 적을 것이고 양측에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시세는 얼마일까요?
지금 34평 기준으로 18억 중반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19억부터 시작이에요. 자, 원래 17억대 매물이 꽤 많았는데 5월달과 6월달에 거래가 많이 발생되면서 17억짜리 매물이 제일 먼저 소진됐고 18억에서 18억 초반 매물도 지금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받으신 분들 보면 프리미엄이 한 4억에서 4억 5천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분양은요 절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둔촌주공 조합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가 일은 굉장히 잘해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지 앞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